서울의 홍대 거리, 그 번잡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커피숍 큐은의 쉼터.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늘 그렇듯 익숙한 일상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안쪽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내 귀를 스쳤다. 유진아, 왜 그래? 나한테만 솔직해져 봐.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내 사랑, 유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웃음소리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머신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진이, 내 유진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매일 공짜로 커피를 마시며 내 가게를 기웃거리던 노숙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사랑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유진과 나는 3달 전 이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나는 유은, 28살. 이 커피숍을 물려받아 홀로 운영하며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조용한 안식을 꿈꾸는 평범한 여자였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나는 도시로 올라와 이 작은 가게를 지키며 살았다. 홍대는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 거리 공연과 벽화로 물든 거리가 나의 영감이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커피 향과 함께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세계에 유진이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유진은 27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다.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와 깊은 눈빛은 홍대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비 오는 날, 그녀가 비를 피해 내 가게로 들어왔을 때 만났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 더블샷으로 그녀의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그녀의 손에 쥔 스케치북을 봤다. 페이지마다 서울의 골목과 사람들의 초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화가세요? 내가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아직 먹고 살 만한 그림은 못 그려요. 이 홍대가 제 캔버스예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우리 둘 다 여자라는 사실을 넘어선 끌림.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아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다. 봄바람이 불던 그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웃었다. 유진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유은아, 너랑 있으면 나 자유로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주말이면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로 가서 그녀가 그림을 그리며 내가 커피를 타주었다. 그녀의 붓질 소리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우리만의 낙원이었다. 하지만 그 낙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연이 나타난 후였다. 지연은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내 가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과 떨리는 입술이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었다. 커피. 한 잔만. 돈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공짜로 드릴게요.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다. 특히 서울의 거리에서 노숙자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산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TV에서 본 사랑의 온도 같은 드라마처럼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지연은 매일 오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라떼나 빵을 쥐어주었다. 고마워요, 사장님. 당신 덕분에 살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그녀가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족. 왜 나를 버렸을까? 그녀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는 캐묻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노숙자가 된 이유는 다양하다. 빚, 실직,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쫓겨난 경우도 많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반에 책을 놓아두었다. 김영하의 소설이나 이어령의 에세이. 읽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지연은 책을 펼치며 고마워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글자를 따라가는 눈빛은 맑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공존했다. 유진이 처음 지연을 본 건 봄날이었다. 유진은 내 가게에 들러 그림 도구를 사러 왔고 지연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걸 봤다. 저 사람 누구야? 유진이 물었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노숙자분이야. 가끔 와서 쉬어가시고. 유진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사회의 틀을 싫어하고 약한 이를 돕는데 열정적이었다. 그림 그려줄까? 유진이 지연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매일 오면서 지연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신의 눈빛이 좋아. 강한 사람이야. 유진의 말에 지연은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기뻤다. 내 사랑이 누군가를 돕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유진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녀는 지연에게 스케치북을 선물하고 함께 거리를 걷자고 제안했다. 홍대의 벽화 구경 가자. 당신도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야. 나는 바쁜 가게 일로 그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대신 유진의 핸드폰에 오는 메시지를 봤다. 오늘 지연 씨랑 재미있었어. 그녀 이야기 들으니 나도 울컥하네. 지연의 이야기는 슬펐다. 그녀는 한때 대기업 직원이었다. 하지만 가족이 그녀의 레즈비언 정체를 알게 된 후 모든 걸 빼앗겼다. 어머니의 이 집에서 나가 라는 외침,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나날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성소수자는 종종 버림받는다. 유진은 그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부모님과 다퉈 집을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비슷해. 나도 가족 때문에 아팠어. 그 공감이 점점 깊은 유대로 변했다. 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의 키스가 조금 차가워진 걸, 밤에 그녀가 내 가슴에 기대지 않는 걸 피곤해. 내가 물으면 응. 그림 작업이 그녀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균열은 터져나왔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유진의 차가 보였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유진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고 지연의 머리가 유진의 가슴에 기대는 장면.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유진아, 내가 소리쳤지만 그녀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진에게 나는 물었다. 오늘 지연 씨랑 뭐 했어? 그녀의 눈빛이 피했다. 그냥 이야기 나눴어. 왜?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삐걱거렸다. 유진은 더 자주 사라졌다. 지연 씨가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그녀의 변명은 날카로웠다. 나는 질투를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우리 사랑은 이미 사회의 시선으로 상처받기 충분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 그런데 이제 내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로 향한다니. 지연은 공짜로 먹던 여자였다. 어떻게 그녀가 내 유진을. 비가 내리는 그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유진과 지연을 보며 나는 카운터를 나와 다가갔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지연의 손을 놓고 일어났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 유진과 처음 키스한 곳이었다. 이제 그 추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너, 지연 씨랑 무슨 사이야?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은아,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 매일 만나고, 손잡고, 밤늦게까지 메시지 주고받는 게 친구라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진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미안해. 지연 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나랑 닮아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녀의 말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 이해 속에 숨겨진 아픔은 컸다. 우리는 레즈비언 커플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았다. 유진의 가족은 그녀를 이상한 애라고 불렀고 나는 부모님의 결혼할 때가 됐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그런데 지연이 그 벽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지연은 오지 않았다. 대신 유진이 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제 내 말 다 생각해봤어. 나 지연 씨한테 끌리고 있어. 그녀의 고백은 칼날이었다. 왜? 그녀는 노숙자야. 공짜로 먹던 사람이잖아. 내 외침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지연 씨는 강해. 가족한테 버림받고도 포기 안 해. 나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야. 유진의 말은 그녀의 취향을 드러냈다. 그녀는 항상 특별한 사람에게 끌렸다. 나는 안정된 일상, 그녀는 모험. 그 차이가 이제 폭발했다. 나는 지연을 찾아 나섰다. 홍대의 골목, 한강 다리 아래, 노숙자들이 모이는 그늘진 곳, 비가 그친 저녁, 나는 그녀를 봤다. 낡은 담요를 덮고 벤치에 앉아 있는 지연. 지연 씨, 내가 부르자. 그녀는 놀라서 일어났다. 사장님. 왜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유진이랑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사랑을? 이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나 유진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눈빛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레즈비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알자 직장도 집도 잃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잖아요. 유진 씨는 나한테 빛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 정상적인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틈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위태로움. 하지만 그 공감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지연은 유진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다녔다. 함께 미술 전시회에 가고 한강에서 산책하고 심지어 지연의 과거를 그리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의 스케치북에는 지연의 초상이 가득했다. 이게 그녀의 영혼이야. 유진이 보여준 그림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를 배제했다. 나는 가게에서 홀로 커피를 타며 울었다. 친구 하나 없던 나는 이 사랑에 모든 걸 걸었다. 홍대의 번잡함 속에서 내 쉼터는 무너져갔다. 가을 축제가 열리던 날 고조는 터졌다. 홍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 공연과 불꽃놀이가 밤을 수놓았다. 나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축제 봐, 우리처럼. 하지만 그녀의 답은 없었다. 가게를 닫고 거리로 나서니 그들을 봤다. 유진과 지연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자유로웠다. 유진아, 내가 소리쳤고 유진은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다. 지연은 도망치듯 사라졌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끝내자, 내가 말했다. 유진은 울었다. 미안해, 유은아. 나 자신을 잃었어.
지연 씨가 나를 깨워줬지만 그게 너를 아프게 할 줄 몰랐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창밖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은 그 계절, 나는 홀로 가게를 지켰다. 유진의 빈자리는 컸다. 그녀의 스케치북 냄새, 손길이 닿았던 테이블, 모든 게 아팠다. 지연은 다시 나타났다. 사장님, 미안해요. 그녀의 사과는 떨렸다. 유진 씨가. 나 때문에 당신을 잃었어요. 나 떠날게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앉아요. 커피 타줄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진심 어린 대화. 지연의 과거는 더 깊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대학 시절 사랑한 여자를 위해 컴백아웃했다. 어머니의 분노, 내가 이러면 집안 망신이야 라는 말, 이 직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결국 거리로.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꿈도 못 꿔요. 가족이 전부인데 그 가족이 적이 되니 그녀의 눈물에 나는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지연을 도왔다. 이력서를 써주고 직업소개소에 데려갔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고마워요. 유은 씨, 당신은 천사예요. 지연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유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한 달 후, 유진이 돌아왔다. 눈보라 치는 날, 그녀는 가게 문을 두드렸다. 유은아, 나 잘못했어. 그녀의 코트에 눈이 쌓여 있었다. 우리는 카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 씨랑 헤어졌어. 그녀는 좋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한테 있어. 자유를 쫓다 보니 진짜 사랑을 놓쳤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요동쳤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왜 이제 와? 배신의 상처는 아직 아파. 이유진은 울었다. 나도 아파. 지연 씨는 나의 그림자였어. 하지만 너는 내 빛이야. 우리는 포옹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 지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은 나를 통해 유진을 알았고 이제 그녀는 홀로 서려 했다. 나는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오면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우리는 함께 홍대 거리를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유진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지연의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가끔 가게에 와서 커피를 사갔다. 유은 씨, 유진 씨랑 잘 지내. 그녀의 미소는 쓸쓸했다. 나는 그녀를 초대했다. 함께 밥 먹어요? 삼겹살 구워줄게. 한국의 봄. 우리는 3명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여름, 지연의 과거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왔다.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소리쳤다. 그년 어디 있어? 집으로 데려가. 한국의 가족에는 강렬하다. 하지만 그 강렬함이 때론 폭력적이다. 유진과 나는 지연을 지켰다. 어머니, 지연 씨는 이제 제3이에요. 받아주세요. 유진의 말에 어머니는 무너졌다. 내 딸이 왜 이렇게. 눈물의 대화 끝에 어머니는 떠났다. 하지만 그 후 지연은 변했다. 나 떠날래. 여러분한테 짐이 돼. 그녀의 말에 우리는 말렸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가족이야. 그 여름밤, 우리는 3명이 한강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별이 빛나는 강변, 유진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지연의 어깨에 기대는 우리. 사랑이란 빼앗는 게 아니야. 나누는 거지. 유진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더 넓은 사랑이 피어났다. 가을이 다시 왔다. 홍대의 단풍이 물든 거리, 우리는 세 명의 여정 속에 있었다. 유진과 나는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작은 서약식을 계획했다. 지연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모아.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이 왔다. 지연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지연아, 집으로 가자.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진 거야. 아버지의 말은 차가웠다. 지연은 떨었다. 아빠, 나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자랑 사랑하는 게 왜 죄예요? 그 대화는 가게 안에서 벌어졌다. 손님들이 사라진 오후, 우리는 모두 모였다. 유진이 말했다. 지연 씨의 사랑은 아름다워요. 저희도 그래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딸을 잃고 싶진 않아. 그 말은 전환점이었다. 어머니가 지연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가족의 용서. 그것은 한국 문화의 핵심. 하지만 그 용서는 쉽지 않았다. 몇 주간의 대화 끝에 지연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은 씨, 유진 씨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내 가족이 됐어요. 지연의 떠남은 아픔이었지만 축복이었다.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카페에서 일하며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의 그림 전시회에 지연이 초대 손님으로 왔고 그녀의 미소는 밝았다. 빼앗은 게 아니라 나눈 거였어. 지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우리의 서약식 날 눈이 내리는 홍대교회 앞, 우리는 손을 잡았다. 유은아, 영원히 함께. 유진의 맹세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지연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축하해요. 내 사랑을 빼앗은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준 거예요. 우리는 웃었다. 서울의 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따뜻했다. 이제 유은의 쉼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커피 코너,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 우리는 배신의 아픔을 통해 인간성을 배웠다. 한국의 거리에서 사랑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